자, 잠비아 대 이제 카메룬. 네, 요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이제 친선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파 랭킹 84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카와 반다 등 좀 네임드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되게 오래 전이긴 한데, 뭐 3년 전에 이제 카메룬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좀 승리를 거둔 적도 있다. 네, 요거는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좀 잠비아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파 랭킹 46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오나나와 그리고 이제 나폴리 미드필더인 이제 앙기사가 이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 좀 예전에 비해 지금 전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카메룬이 이전보다는 그렇게까지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룬의 뭐 최근 친선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이집트와 이제 러시아 상대로 지고, 그리고 이제 피파 랭킹 120위 리비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친선 경기긴 하지만 최근 좀 성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렸네요. 자, 일단 뭐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좀 자신들보다 약팀 상대로는 득점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네. 다만 이제 이집트와 같이 좀 강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잠비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강팀의 그런 좀 수비를 뚫기는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좀 종종 보였고, 그리고 카메룬 역시 이제 좀 최근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유유스팅도 많이 못 만들면서 좋지 못한 그런 공격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상까지도 말씀을 이제 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근데 지금 잠비아도 최근 니제르한테 이제 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잠비아 역시 좀 득점 기회도 많이 못 만들 만큼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잠비아 상대로 현재 카메룬이 좀 시원한 경기력을 보일 거란 기대는 좀 크게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카메룬도 솔직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좀 조직력이 많이 그런 좀 떨어진 그런 팀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 좀 카메룬을 믿고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꺼림칙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네, 만약에 이제 언어바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언더 쪽을 보고, 그리고 승패를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네, 요거는 잠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잠비아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배당 대비 고배당 도전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요거는 언어바는 네,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잠비아 프랜승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잠비아와 이제 카메룬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대 이란, 이 경기 역시 이제 중립구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를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펼쳐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계속 한번 진행해 보면은, 자, 일단 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피파 랭킹 146위로 근 5년간 현재 좀 최고 순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이제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피파 랭킹이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최고 순위를 지금 찍은 그런 인도네시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침대 축구 이미지와는 달리 현재 좀 공격력이 좋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득점력 또한 많이 좀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기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좀 연계 플레이도 괜찮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공격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이런 좀 공격에서 두가 나타낼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이란이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반코트 양상으로 경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반코트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공격진까지 좀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템백 수비로 좀 굉장히 좀 수비에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를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좀 이런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비아, 이제 이라크 상대로는 수비만 하기보다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대량 실점을 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같이 굉장히 좀 강팀 상대로는 계속해서 두 줄 수비를 하면서 좀 수비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 이제 뭐 아르헨티나와의 그런 좀 친선 경기에서는 2대 0으로 이제 좀 패배를 할 만큼 나름 좀 이제 수비적으로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점이 좀 많이 적은 그런 인도네시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제 좀 수비에서도 좀 많이 피지컬 좋은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주장님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수비적으로는 예전보다 좀 많이 가다듬어졌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전력 면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는 이란이 많이 앞서긴 하는데, 한 가지 약간 좀 고려 사항이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이제 라인을 내려서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란의 대승을 장담하기는 좀 많이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이 경기가 뭐 이제 대회가 아니라 친선 경기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대승까지 약간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말은 이제 뭐냐?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면은 네, 당연히 이란 사이드를 보긴 해요. 네. 자, 다만 이게 지금 핸디가 2점 기준이죠. 네. 2점 기준인데 저는 요거는 마인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점 차 정도 보는 경기. 그리고 네, 3.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란 상대로 좀 득점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네, 3.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는 경기로 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란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네, 솔직히 이거는 이제 마인승과 햄무 중에서 선택사항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햄무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언더,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희주작 특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희주장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 일단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원우님.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A매치 친선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있을 컵 경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 이제 미들즈브러 대 첼시. 네, 요거는 이제 잉글랜드 컵 경기 이제 4강전이죠. 네, EFL컵 4강전 경기. 자, 일단 이제 미들즈브러는 여전히 지금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심해요. 네, 주전 골키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전라인에 지금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상당히 지금 많은 편입니다. 아이고, 원우님. 어제랑 이제 주말에는 솔직히 이제 중거대로만 이제 가셨으면은 이제 드실 수 있었는데 좀 아이고 아쉽네요. 네,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일단 이제 뭐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디엥, 맥레어, 이제 헤크닉, 크록스, 그리고 라테라스 등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비부터 이제 공격진까지 이런 약간 주전 선수들의 누수가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온전한 라인업을 구축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미드즈브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스 제임스, 그리고 이제 은쿤쿠,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 잭스, 그리고 이제 주전 골키퍼인 로버트 산체스, 그리고 이제 쿠쿠렐라 등 여전히 좀 결장자 누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좀 미드즈보러와 마찬가지로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직 뭐 결장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번 경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가 한번 같이 그래도 넣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우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우씨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우님.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빌라 상대로 잘 버티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해 이제 1대 0으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약간 좀 중요한 게 그 경기에서 미드즈브러가 이제 아스톤 빌라 상대로 유효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공격에서 굉장히 좀 고전하는 면모를 보였어요. 네. 일단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못한 대표적인 팀인데 그런 좀 빌라 상대로도 공격에서 힘을 못 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1부 리그 팀과는 격차가 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죠.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직전 경기 좀 미드즈브러가 빌라 상대로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프레스턴 상대로 이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2부 리그 팀과의 좀 체급차를 확실히 보였어요. 네. 후반에 이제 4골을 이제 팍 넣으면서 굉장히 좀 3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현재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은 좀 첼시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어느덧 좀 침투에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침투를 통해 수비 이런 좀 뒷공간을 주로 좀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침투 위주로 좀 계속해서 좀 전개를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자, 다만 이제 미드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전 빌라전에서도 공격에서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이번 첼시 상대로도 솔직히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못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공격에서도 첼시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첼시랑 좀 미드즈브러의 그런 공격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첼시가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 다 일단 이번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긴 합니다. 자, 다만 이게 지금 리그컵 이제 뭐 32강전인가 뭐 16강전이 아닌 4강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주전들 위주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리그컵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그런 좀 우승 트로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승할 수 있는 우승에 좀 많이 가까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 팀 다 뭐 크게 버리진 않을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주전들 위주로 이제 맞붙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첼시가 더 좀 유리한 양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승. 네, 요거 2.5 기준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승패로 본다면은 첼시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경기죠. 피오렌티나 대 볼로냐. 이탈리아 이제 8강전. 자, 일단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윙어인 지금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확실히 좀 지금 은도해가 결장 중인 그런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 뭐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지만 직전 경기 사소올로 상대로 지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이 깨지게 되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피오렌티나가 중간에 뭐 골 취소도 있었고, 그리고 PK도 좀 실축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삽질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1대 0으로 좀 직전 경기 진 그런 피오렌티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역시 이제 최근 좀 페이스가 좋다가 우디네세한테 대패를 하고, 그리고 제노아 상대로도 간신히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좀 굉장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볼로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좀 이런 양 팀의 좀 생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에 간략하게나 봤을 때, 자, 양 팀 다 어느 정도 신중하게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비가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템포도 뭐 그렇게 좀 빠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두 팀 다 좀 수비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현재 뭐 전체적으로는 피오렌티나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수비로 좀 이제 역습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좀 만들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피오렌티나가 현재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피오렌티나가 볼로냐의 수비를 좀 쉽게 못 뚫어서 고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당연히 이제 승패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뭐 피오렌티나 사이드가 좀 더 괜찮긴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이제 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골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아무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좀 무승부까지 날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2.5 기준으로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피오렌티나 햄무 월무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